네, 대선 이제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알아보는 정치톡톡 하겠습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입니다. 자, 노태현 기자, 이 대선 날짜가 3월 9일인데 오늘 또 39일 남았네요, 공교롭게도.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이 이제 모레입니다. 31일 날. 요거 열리기로 한 거는 불변이죠? 네. 예. 그건 결정됐는데. 근데 방법이나 토론 주제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다 결정됐어요? 네, 아직입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양당 실무협상단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습니다. 예. 토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이거 오늘 오후 장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론 주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을 주제로 토론하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제 없는 토론을 원한 건데요. 이에 따라 협상단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두 후보의 토론 전략이나 장단점 같은 걸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의 장단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달변가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궁지에 몰리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순발력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와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해라. 즉 4,600억 중에 일부만 도로 가져가고 깎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공격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걸 꼽아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무속 논란, 그리고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윤 후보는 아직 말솜씨가 능수능란하지는 않다. 이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다만 그간 상대 후보들의 공세에 맞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는 평도 있는데요.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와 나눴던 장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하면- 거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과 최근 불거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론 자체의 승패보다 국민들의 의문점 해소 등에 적극 나서면서 표심을 자극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자 토론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사자 토론이 2월 3일 날 열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방법이나 주제나 이런 게 잡혔나요? 아직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에서 실무협상당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군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선거대책본부 상임 고문직을 지금 맡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선대위 합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회동 후 본인이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뒤로 흘러나오면서 발끈하기도 했었던 홍 후보인데요.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각 후보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의혹에 대해 거론된 공무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소속 공무원이 김 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했다. 이런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죠. 국민의힘은 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공무원 명의로 대리 처방받는 건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론된 공무원의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고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보니까 기독교 원로 목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를 만난 건데요. 최근 2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입니다, 시기는. 이때는 무속 논란이 된 7시간 통화가 보도되기 전인데요.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고 김 목사는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기도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만남을 주선을 했대요? 네, 이 만남은 윤 후보가 부인 김 씨에게 권유해서 성사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면서요? 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노태현 기자였습니다.